잘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일을 더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맨날 마지막 순간에 정말 미뤘다가 이거 정말 제 아내는 저한테 거의 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문제는 잘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칼럼을 써야 돼요. 신문 칼럼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칼럼이 잘 쓰려고 그러면은 한없이 오래 걸리는데 데드라인 앞두고 있으면 진짜 몇 시간 만에 뚝딱 나오거든요. 그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미루다가 마지막에 몇 시간 만에 뚝딱 써낼 거를 뭘 그렇게 미리 안 써두고 왜 이렇게 매번 고통스럽게 할까. 오히려 쉽게 생각하고 지금 뚝딱 생각나는 것들 그냥 적어두자. 뭘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록을 남긴다 생각하고 적어두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칼럼 쓸 때 되게 유용해요. 안녕하세요 큐브 여러분. 아침 일찍 여기 어디 나와 있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강원도 동해 수암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코리아 둘레길을 걸으려고 그래요. 코리아 둘레길은 우리나라 국토 외곽을 둘러서 걸어볼 수 있는 정말 멋진 관광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그리고 작년 9월에 완공이 된 DMZ 평화의 길까지 4,500km에 이르는 초장거리 코스를 우리가 걸어서 정말 우리나라를 다 쭉 바다 따라 걸으면서 구경해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디를 걸었는지 어떻게 걸으면 되는지 두루누리 앱이라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어디를 걸었는지 쭉 보면서 체킹할 수도 있는 앱도 나와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걸어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희가 해파랑길 33코스를 걸어볼 건데요. 수암역 앞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동해역 지나서 묵호항까지 이어지는 정말 멋진 길이고요. 풍광이 좋아서 동해안 해변 이 산책길을 한껏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걸어볼 텐데요. 총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길이고요. 길이는 13km가 좀 넘습니다. 같이 걸으면서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 큐브님들께서 보내주신 여러 질문들에 대한 Q&A도 담아보면서 같이 걸어볼까 합니다. 두루누비 앱에 들어가서 근처 코스가 바로 뜹니다. 바로 저희가 걸을 해파랑길 33코스예요.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파랑길을 걸었다. 코스 인증도 할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고 시작점, 끝점 인증을 할 수 있는데 와 진짜 스탬프도 있어요 이 안에. 물리적으로 스탬프 인증도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방문 인증. 자 33코스 따단 해파랑길 33코스 스탬프 획득. 자 이제 다 걷고 스탬프 찍으러 가볼까요? 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걷다니. 지금 시각은 아침 6시 좀 넘은 시각입니다. 근데 해가 일찍 떴네요. 와 진짜 일단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큐브님들. 저희가 5년이나 이 채널을 이렇게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거는 매주 찾아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 때문인 것 같고요. 정말 5년 동안 봐주셨던 큐브님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최근에 큐브가 되신 여러분에게도 앞으로도 5년, 10년 더 멋진 영상들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걸으면서 여러분의 질문들에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많은 질문을 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고마워요. 역시 Curious Brain 큐브님들이셔서 궁금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커리어가 맞다는 확신은 어디서 얻나? 아주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저 아직까지도 확신은 없어요. 저도 유튜브 채널 이제 5년이나 하고 그 다음에 무대에 서서 뭔가 사람들에게 뇌과학에 대해서 알리는 일들은 10년 넘게 하기 시작했는데 커리어 확신은 있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아직도 확신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길을 걸어간다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똑같은 질문을 언제 했었냐면 대학원생 2년 차에 저희 연구소에 존 오키프 교수님이라고 아마 2014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대가 교수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뭘로 받았냐? 뇌는 어떻게 길을 찾는가? 뇌 안의 GPS 시스템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장소세포 이런 메커니즘을 밝혀내서 오시게 됐는데 그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는 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앞길이 안 보이는데 교수님은 원래부터 내가 어떤 길을, 어떤 커리어를 걸으면 되는지 이렇게 보이셔가지고 걸었나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해주셨던 정말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길이라는 거는 원래 나를 위한 길이, 어떤 커리어가 정해져 있어서 요걸 가면 돼 이런 게 아니라, 내 앞으로는 막막하게 안 보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서 쫙 보면 저만큼 저 뒤에 내가 걸어온 길이 보이지, 내 앞으로는 원래 보이지 않는 게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커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꾸준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길을 꾸준히 걸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항상 즐거운 게 아니라 되게 고통스러운 순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이런 순간은 꼭 오거든요.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와요. 근데 결국 나의 커리어에 맞는가 아닌가는 좋아 보여서, 재밌어서, 즐거워서, 이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고통스러워도 나는 이걸 하고 있네, 그 고통을 견디면서 가고 있네. 딴 사람들은 야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거 왜 해 하는데, 몰라 나는 이게 좋아 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운데도 하고 있는 어떤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을 걷다가 보면은 커리어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커리어 패스라고, 그 나만의 길이 이렇게 요그대로 찍고 가면 돼. 뭐 대학교 졸업하면 여기 취업하고, 여기 취업해가지고 몇 년 있다 이직하고 승진하고, 뭐 이런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요즘 추세는 또 커리어 포트폴리오라고, 내가 길을 가다가 마치 스탬프 모으는 것처럼 요 경험도 모으고 요 스킬도 모으고 하다가 보면 그게 이제 커리어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정해져 있는 길이라고 하는 개념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어서, 이 길이 나의 길이다, 이게 나의 커리어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생각해두고 갔다라고 해서 지금 그 생각한 대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는 길 위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배워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찾으면서 꾸준히 쭉 아프고 힘들어도 걸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걸어가다가 점점 더 나의 길이 만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딴 사람들이 나를 지나서 막 뛰어가고 있고 와 막 자기의 길이 있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면은 솔직히 좀 흔들리긴 하거든요. 최근에도 마라톤 도전하고 하면서 느낀 게, 나보다 막 1분, 2분 빠른 페이스로 뛰어가는 사람도 되게 많고, 정말 우르르 사람들이 많이 가면 나도 휩쓸려서 내 속도보다 빨리 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휩쓸려가지고 초반에 뛰어버리잖아요? 퍼집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중에 못 뛰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인생은 정말 긴 게임이니까, 정말 오래 걸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치고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나에게 뭔가 흔들림을 주기는 하지만, 결국은 나만의 템포, 나만의 리듬, 나만의 페이스 찾는 게 긴 거리를 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커리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실험하고, 내가 정말 힘들어도 이건 내 거다 생각되는 어떤 걸 묵묵히 쭉 걷다가 보면 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오르막을 보면 뛰고 싶단 말이지. 예찬님, 우리 같이 뛸까요? 이야! 왜 오르막을 보면 뛰고 싶어지는지 이해가 안 간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뛰어서 오르면 오르막이 더 빨리 없어지고 내리막을 더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인생을 항상 오르막길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아, 그것도 재밌다. 내리막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오르막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내리막보다 오르막이 더 좋은 것 같아. 어디로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 이런 것도 있고, 내리막은 일단 무릎이 아파. 자,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진짜 숲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도 표지판이 또 있네요. 해파랑길 33코스 해물금길. 자,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시죠. 너무 신난다. 이 가을에 바닷길, 해파랑길을 걷다니. 많이 큐브님들께서 해주셨던 질문이, 도전은 하고 싶지만 실패가 두려워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도전하고 실패하는 거랑 재능은 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능 있는 사람 볼 때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고 시작점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쭉 가다 보면 결국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더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재능이라는 거 빼고 그냥 도전하고 실패하는 능력을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은 굳은 살이 박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검도를 수련한다, 양궁을 수련한다, 뭐 이러면 그 수련하는 손가락이 바뀌어요. 그렇게 굳은 살이 쌓이는 것처럼 나는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처럼 그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못 하겠어요가 아니라 그냥 실패 경험을 쌓기 위해서 도전할게요. 이 마인드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러닝 도전할 때 내가 러닝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도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또 새로운 도전을 하나 합니다. 근데 그 도전에서 뭐 꼭 이길 거다, 상금 탈 거다, 이런 기대는 전혀 없어요. 아마 가면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럴 때 실패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보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일이 잘 풀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놓고 실패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또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성공해야 돼 마인드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도전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뭐 실패하러 도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도전이 좀 더 쉬워지고, 실패하기 위해 도전하는 건 솔직히 재능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 해파란 길을 걸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팁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이정표가 있죠. 해파란 길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요런 오렌지색 이정표를 보게 되면은 이게 해파란 길 잘 걷고 있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저는 이 표시가 반가운 게 트레일 러닝 할 때 똑같은 표시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막 산속으로 뛰다가 길 잃지 말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해파란 길도 마치 트레일 러닝 길처럼 저렇게 잘 찾을 수 있게 이정표들이 친절하게 붙어 있네요. 바다가 보여. 바다 뷰. 저기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정자도 있는데요. 와, 너무 멋진데? 많이 주셨던 질문이 20, 30대 꼭 해야만 하는 일, 박사님이 어떤 걸 추천해주고 싶은지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저는 20, 30대 꼭 해봐야 되는 일 꼽게 되면 여행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국토 횡단, 전국 일주, 여기 코리아 둘레길 다 걸어보기. 뭐 나중에 할 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뇌가 담을 수 있는 세상의 그릇을 넓혀라,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요. 이게 어떠한 지식, 정보, 뉴스, 미디어를 접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그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는 건 말 안 통하는 곳에 갔을 때, 또는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할 때 뇌가 확 자신의 껍질이 깨지면서 또 다른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데이터를 쌓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20, 30대 때 정말 무조건 내 세상의 그릇을 넓히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은 특히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국내에도 정말 와, 이런 곳이 있었어? 와, 이런 삶은 난 생각도 못 해봤다 라고 하는 삶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걸으면서 하는 여행의 장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걸으면서 하는 여행의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실제로 그냥 자동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다른 빠르게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을 더 많이 인지하고 내 뇌 안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게 걷는 여행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자동차나 기차 같은 빠른 것들을 보면서
내 영혼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가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사실 과학적으로는 근거 없는 얘기이긴 한데요. 비유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영혼, 소울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슨 내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나의 인지 능력, 나의 주의 집중력, 내가 온전히 지금 내 몸과 함께 이 순간에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게 영혼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가장 영혼이 있는 여행은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걷는 여행을 저탄소 여행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탄소 여행 맞죠. 왜냐하면 고탄소 여행은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휘발유를 소모해 가면서 빨리 달리는 여행, 이런 게 고탄소 여행일 테니까 두 발로 걷는 건 이산화탄소 배출도 적고 더 환경 친화적이고 그런 측면도 크겠네요. 여기서 박사님 그 핸드폰으로 보면 아마 지금까지 온 코스가 트래킹이 됐을 거예요. 아, 이것밖에 안 왔다고? 지금 하나 왔어요. 한참 걸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밖에 안 왔죠? 열심히 걸어야겠네. 자, 근데 이 길이 또 이쁘네요. 여기가 또 딱 러닝하기 좋은 길인데 뭔가 저 끝까지만 러닝을 해볼까요? 우후! 신난다. 너무 좋은 길이다. 이런 길은 즐기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더위도 좀 한풀 꺾였고 상쾌하게 걷기 좋은 날씨죠. 날씨도 좋고 한국은 정말 가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셨던 주제가 번아웃 관련된 자, 번아웃 되게 큰 문제고 무기력감도 되게 큰 문제예요. 사실 무기력하고 번아웃이 연관이 있지만 같지는 않아요.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신경 전달 물질들이 도파민이건 세로토닌이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무기력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영상도 여러 개 올리긴 했었지만 무기력을 극복하는 첫 번째는 일단 체력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뇌에 혈류 공급이 잘 돼야 되고 대사량이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심장이 잘 뛰고 폐가 잘 작동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동이 필요해서 사실은 어디 갔다 와서 누워있고만 싶고 너무 힘들 때 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 산책이건 걷기건 가벼운 운동,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좋아한다, 자전거,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영, 이렇게 운동을 가볍게 해주는 거를 습관화하는 게 그 극복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고 피곤하니까 퍼져 있잖아요. 한없이 퍼져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힘들고 지치고 돌아와서는 힘드니까 누워있고 퍼져 있다가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악순환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쥐어짜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운동하기 싫다, 내가 지금 움직일 전혀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텐데 흥미롭게도 그걸 어쨌든 정말 루틴화해서 습관화해서 하고 나면 조금씩 기력이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첫 번째인데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내 몸의 상태를 건강검진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정말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내가 막 운동한다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을 먹어야 되는 증상이니까 약 먹고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무기력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부분은 도파민 분비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고 가슴 뛰는 일이 없고 삶의 의미라고 해야 될까, 목표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없으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금방 찾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한 시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무기력하다가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내가 일부러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나에게 어떠한 어려운 도전들 같은 것들을 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게, 나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무기력한데 뭘 하겠어. 그때 이제 나에게 또 어려운 도전,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서, 무기력할 때 친구들과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진짜 깊은 의미 있는 대화하는 게 나를 빵 깨어나게 하면서 정말 어떤 새로운 기력을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냥 짊어지고만 가서는 안 되고, 이 이야기를 꺼내줘야 하고 바라봐줘야 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일을 더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저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문제거든요. 저 맨날 마지막 순간에 정말 미뤘다가, 이거 정말 제 아내는 저한테 거의 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문제는 잘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칼럼을 써야 돼요. 신문 칼럼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칼럼이 잘 쓰려고 그러면은 한없이 오래 걸리는데, 데드라인 앞두고 있으면 진짜 몇 시간 만에 뚝딱 나오거든요. 그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미루다가 마지막에 몇 시간 만에 뚝딱 써낼 거를 뭘 그렇게 미리 안 써두고 왜 이렇게 매번 고통스럽게 할까. 오히려 쉽게 생각하고 지금 뚝딱 생각나는 것들 그냥 적어두자. 칼럼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적어두자 라고서는 뭘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록을 남긴다 생각하고 적어두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칼럼 쓸 때 되게 유용해요.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매미 소리도. 저 매미 소리 들으면 놀랍지 않아요? 쟤는 7년 전 세상에 또는 14년 전 세상에 태어나서 땅속에 7년, 14년을 있다가 이 여름을, 이 가을을 보기 위해 나온 거거든요. 단 한 시즌을 위하여 7년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땅속에서 보내다가, 그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시즌마다 돌아오는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들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인가. 되게 감사하지 않아요? 드디어 동해역 찍었고 철길을 넘어서 갑니다. 신난다. 바다가 보인다. 야, 이 바다 소리 듣기만 해도 힐링 되지 않아요? 진짜? 야, 이게 또 바다 소리가 힐링이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물이 촥 하는 소리가 화이트 노이즈에 가까워가지고 되게 다양한 음역대의 소리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자연의 이제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죠.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와, 너무 좋다. 한국에 이렇게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진짜. 바닷길 따라 걷는 데가. 당신의 꽃은 무엇인가요? 13월. 와, 너무 이쁘다, 이런 것들. 와. 오. 진짜 그림 같다. 그림 같다, 그림 같다. 야, 진짜 너무 좋다. 야, 이렇게 둘레길이 잘 돼 있다니. 정말 잘 돼 있네요. 튜브형들이 또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게 인간관계 관련 와, 인간관계. 살면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가장 불행하게 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주된 질문이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된다. SNS에서든 현실에서든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 제 처지와 비교하면서 우울해져요. 나답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만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우리 모르는 곳에 가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내비게이션 켜는 거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면 뭘 넣나요? 현 위치, 목적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어디에 있는가? 현 위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딴 사람들을 보면서 딴 사람들의 위치를 아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현 위치를 입력하게 되면 길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기본적인 항해, 길찾기, 내비게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고 나의 위치를 남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는 나의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어떤 축에서, 어떠한 좌표계에서 나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내 스스로부터 올라오는 내 수용 감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호흡, 근육, 나의 심박,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좀 더 주의 집중하다 보면은 내 길을 찾을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 세계,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밖에서만 보고, 오, 잘 사는 것 같다, 예뻐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외수용 감각으로만 파악하게 되는데, 사실 나에게 필요한 건 내 스스로에게서 올라오는 내수용 감각, 내 안의 감각들, 내 스스로의 느낌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너무 멋있어요. 와, 진짜 도시에만 있다가 탁 트인 바다, 그것도 저 나무 사이로 보이는 이 멋진 절벽 보이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많이 왔어. 그죠? 네. 거의 다 걸었어요. 12.77km를 3시간 만에 걸었고, 이제 남은 시간이 약 1시간 22분이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1시간 안에 우리 돌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죠? 좋아요. 오, 마지막은 마을길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질문 주세요. 오늘 동안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냐, 원동력이 뭔가,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계셨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저희 큐브님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반응 다 읽고 있거든요. 매번 리액션 못 남기긴 하는데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피드백이나 댓글, 이야기들도 진짜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튜브라는 게 제가 혼자 무언가를 꾸준히 5년 동안 올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5년 동안 저희 팀하고 소통하고 큐브님들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이게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큐브님들 여러분의 응원이 제일 큽니다. 고마워요. 자, 그리고 해파랑길 33길 끝냈다라고 하는 인증을 찍어야 되죠. 자, 여기에 도장도 있지만 스마트하니까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해서 스탬프, 해파랑길 34코스 스탬프 획득, 완료하기 누르면 되는 거죠. 완료하기 확인. 시작 시간 아침 6시 49분, 종료 시간 10시 24분. 원래 4시간 반 걸린다고 하는 길을 3시간 35분에 완료했습니다. 자, 아침 6시 좀 넘은 시각부터 해파랑길 33코스 쭉 완주를 했는데요. 한 15km 정도 걸었고, 되게 다양한 풍경들이 쭉 저희를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천 따라 걷기도 하고 바닷길 따라 걷기도 하고, 다 걷고 나오니까 동네로 나와서 이렇게 도시로 돌아온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뿅, 정말 텔레포트 해가지고 외국 여행 갔다 온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좋았던 게 특히 한섬 해변 쪽에 파도 치는 바다가 보이는 그 절벽과 숲길 따라 걷는 거 너무너무 좋았고요. 큐브 여러분도 시간 나면 이 두루누비 앱 다운로드 해가지고 깔아주시면 전국 바닷가 어디를 가건, 그리고 DMZ 근처에 가더라도 걸을 수 있는 코리아 둘레길이 정말 잘 나와요. 저 앞으로 이 앱 가는 곳마다 꼭 켜놓고 아마 걸을 것 같습니다. 큐브 여러분도 시간 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바다 따라서 길들을 걸으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뇌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그러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언젠가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뇌를 위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님들 안녕.